네, 교과서 105쪽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렇게 많이 복잡한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many years passed 여기서 이제 문장이 하나가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많은 시간이 지나서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요. 자, many years passed 여러 해가 지나고 나서 그리고 Marian moved to Amsterdam. 자, move to 그러면 어디로 이주하다, 이사하다라는 말이죠. 암스테르담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커마 그리고 관계 부사가 나오죠. 이렇게 커마 다음에 관계사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등위 접속사 다음에 그 앞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여기에선 지금 관계 부사니까 등위 접속사 플러스 부사의 형태로 고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등위 접속사를 and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where는 이렇게 there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여기서 거기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to Amsterdam 요게 되겠죠.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she was able to 그녀는 할 수 있었습니다.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be able to의 과거형이죠. 뭐 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 sell her paintings 자 요게 첫 번째 거 자, 그녀의 그림을 판매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뭘 할 수 있었는데, view 할 수 있었다.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뭐를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끝까지 묶어버리면은 view, 다음에 collected 여기까지가 묶이게 되겠죠.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걸 볼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명사를 찾아보니까 specimen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자, specime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표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의 표본이냐? 나비의 표본이 되겠네요. 여기에서는 butterfly specimen. 그래서 나비의 표본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나비의 표본에 꾸며주는 말이 marvelous. 자, 아주 굉장한 아름다운 그 다음에 exotic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국적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훌륭하고 이국적인 나비의 표본인데 그 나비의 표본을 또 뒤에서 관계대명사가 또 꾸며줍니다. Other enthusiasts had collected. 다른 그 나비에 대한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 수집을 했던 이 표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enthusiast라고 얘기를 하는 요 단어는 자, 열정가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열정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그러면은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뭐 매니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금 싸 보이기는 하지만 그냥 뭐 덕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에 대한 매니아냐면은 나비에 대한 매니아 또는 나비 덕후들이 수집했던 이런 표본들을 볼 수 있었다. However, 하지만 seeing these lifeless creatures stuck in cases only made Marian desire to see them in their real habitat. 자, 여기서 주어 부분이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부분의 맨 처음을 보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seeing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나오죠. 보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뭐를 보는 것? These, 이러한 lifeless 자, life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less라고 얘기를 하는 건 없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이라는 말이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의 creatures, 생명체들을 보는 것은 근데 이 생명체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가 표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통 무슨 상자 같은 거 안에다가 나비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안에다가 고정을 시켜 놓은 이런 형태의 표본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선 선생님이 그림을 이제 잘 못 그리니까 한 개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이런 나비들이 막 수십 개씩 이렇게 들어있는 그 상자 같은 거 그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stuck in cases 상자 속에 stuck 붙여져 있는 또는 고정되어져 있는 이러한 죽은 생명체들을 보는 것은 only made 뭐뭐만 할 뿐이었다. 뭐 할 뿐이었다? made 만들기만 할 뿐이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make라고 하는 거하고 Marian하고 desire의 관계죠. 여기에서는 make가 사역 동사라고 하면 되겠죠. 누가 뭐 하도록 만들다.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
가 이렇게 desire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Marianne이 desire 하도록 만들 뿐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고요. 자, desire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기를 간절히 바라다. 뭐뭐 하기를 열망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를 간절히 하고 싶도록 만들었냐? 그러면 see them in their real habitat. 여기서 them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나왔던 these lifeless creature 이고요. 여기서 them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앞에 나왔던 이 부분 these lifeless creature 선생님이 이렇게 형광펜으로 다시 한번 표시를 할게요. these lifeless creatures 요게 them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예요? 아까 봤던 marvelous and exotic butterfly specimens 요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비의 표본이에요. 아까 보고 굉장히 놀랬던 그 나비의 표본들을 간절히 보기를 바라게 만들 뿐이었다. 어디에 있는 것을 in their real habitat 그들의 실제 거주지 그러니까 뒤에 나오기는 하겠지만은 여기에서 그 나비들의 실제 거주지라고 하는 것이 어딘지 바로 아래 문장에 나오죠. 수리남일 거라고 우리가 짐작이 가능합니다. 왜요? 왜 하필이면 수리남으로 갔을까요? 이 나비의 표본이 수리남으로부터 온 나비의 표본일 테니까요. 자,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네덜란드로 가서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그 네덜란드의 식민지인 수리남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래에 나오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나비 표본이 아마 수리남으로부터 왔던 나비의 표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문맥상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 이어서 보면은요. Finally, 마침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in June 1699 자, 그 1699년 6월 달에 at 52 years of age 나이 52세에 Marianne and her youngest daughter, 막내딸은 got on a ship. 자, 여기에서 get on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표현, 요거는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냥 board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을 하십니다. B-O-A-R-D. A-R-D. 과거형이니까 boarded 이렇게 되겠죠. daughter boarded. 자, board a ship. 배에 올라탔다, 승선했다. headed for Suriname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뭐로 행선지가 어디 in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리남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또 동격이 이렇게 나오죠. 쉼표. 수리남이 어디인데요? A territory 그러면은 영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 또는 영토 territory. 자, 어떤 영토인데요? 뒤에 belong to the Netherlands in South America 이 부분이 자 앞에 있는 여기 요만큼이 앞에 있는 테리토리를 꾸며주게 되겠죠. 그래서 남아메리카에 있는 belong to Netherlands, 네덜란드에 포함된 영토인 수리남으로 향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territory belong to Netherlands니까 네덜란드의 식민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식민지, 남아메리카 대륙의 네덜란드의 식민지인 수리남으로 향하는 배 위에 올랐다. 자, this was a bold challenge. bold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bold는 대담한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대담한 도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자, 왜 대담한 도전이었는지가 아래에 나오죠. 자, 대담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자, 첫 번째 이유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마리안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자, 이미 대담한 일을 저질렀어요. In addition to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자, 아래에 좀 넓으니까 그냥 쓸게요. 그 어떤 내용이 앞에 A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써볼게요. In addition이라고 쉼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B 이렇게 하면은요. A라는 문장이 끝나고요. In addition 뿐만 아니라 자, 그래서 in addition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경우에는 A라는 문장에 이어서 A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B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그런데 요거를 A하고 in addition을 합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in addition to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죠. in addition to A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B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합해져 있으니까 얘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A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는 기본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in addition이 이렇게 쉼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in addition은 연결사로서 우리가 그냥 접속 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in addition to를 쓰면 얘는 전치사 구가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그냥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합하면은 의미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첨가의 역할을 하는 말이다. 그래서 in addition to 뭐 했을 뿐만이 아니라 be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뭐가 a female naturalist, naturalist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동식물학자였죠. 자, 식물학과 동물학을 같이 연구하는 zoology하고 botany하고 요 두 가지를 같이 연구하는 동식물학자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 The male-dominated world of 17th century science 17세기 과학의 세계 이렇게 해서 science, world of science 그러면은 과학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볼게요. 얘는 세계죠. 세계. 뒤에 있는 거는 지우고 할까요? 자, world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세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과학이잖아요. 합하면은 과학 세계가 되는데 자 과학 세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길다 싶으니까 이걸 줄여가지고 과학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World of Science 17세기의 과학계인데 그 과학계가 어땠느냐 하면은 male dominated 한 과학계야. 그러니까 male은 뭐예요? 남성이죠. 원래 dominate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지배하다라는 말인데 ed로 끝났으니까 뭐뭐인이라고 하는 형용사처럼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수동의 의미니까 지배하다가 아니라 지배를 받는이라고 되겠죠. 그래서 남성의 지배를 받는 17세기의 과학계에서 여성 동식물 학자였을 뿐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남자가 주로 활동을 했던 그런 과학의 세계에서 여성으로서 동식물학자라고 하는 그러한 활동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Maria는 was also 또한 뭐도 했느냐 그러면 setting out, 자, set out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출발하다라는 의미로 앞에서 배웠었죠. 떠나다, 출발하다. set out on an expedition. expedition은 자, 탐사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탐사를 떠나는 중이었습니다. 떠날 것이었습니다. With purely scientific goals before it became common. 자, purely scientific goals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앞에 있는 expedition을 꾸며주겠죠. 그래서 순수하게 과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탐사를 떠나고 있었어요. Before it became common이라고 할 때 it은 앞에 나오는 여기 앞에 나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요 on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있는 goals까지를 다 이렇게 받는 it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사실은 여기 있는 expedition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중심이 되겠고요. 자, expedition이 여기에서 it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순수한 과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탐사 여행이 common, 흔한, 일반적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흔해지기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17세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600년대예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뭐 대단히 많이 잘 살고 뭐 이런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1600년대 우리나라 과학이 훨씬 더 우수했을지도 몰라요. 선생님이 이제 뭐그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1600년대에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바빴을지 모르잖아요. 당시에.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을 테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먹는 거, 입는 거, 그다음에 돈 버는 거 이런 걸 신경 써야 했을 시기인데 과학 탐사를 먼 외국으로 떠난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배가 부른 소리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돈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내 돈을 가지고 거기를 더더군다나 간다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미쳤다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일일지도 몰라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여성의 활동이 지극히 제약이 되던 시절이었는데도 수리남이라고 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딸과 함께 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해서 떠났다. 여행이 아니고 이것만 가지고도 되게 대담한 도전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나오는 이 문장은 bold challenge라고 하는 요것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고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 거에서 또다시 볼게요.